네, 안녕하세요. 섬세한 한자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서로 뜻이 비슷한 안의 부자와 안의 첫자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먼저 안의 부자입니다. 이 부자는 넓은 의미로는 성숙한 여자를 의미를 합니다. 즉, 시집을 가든 시집을 가지 않든 상관없다는 이야기죠. 그리고 이 부자는 좁은 의미로는 시집을 간 여자를 의미를 하는데요. 즉, 이 지아비 부자와 서로 상대되는 글자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안의 부자는 며느리라는 뜻 또한 가지고 있는데요. 이는 시부모와 상대되는 개념이죠. 왜 부자가 며느리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지는 생각을 해보면 간단한데요. 며느리가 만약에 새로 시집을 갔으면 시부모님을 만날 때 저는 신부입니다. 즉, 새로 온 부입니다. 이렇게 자기소개를 했겠죠. 그러니까 아들의 아내다 에서 며느리라는 뜻을 가지게 된 것은 자연스럽다고 볼 수 있겠죠. 다음으로 안의 첫자를 보겠습니다. 이 첫자는 앞서 살펴본 부자와 마찬가지로 시집을 간 여자를 의미를 하는데요. 그런데 앞서 살펴본 부자와 다른 점은 이 첫자는 정식 절차를 밟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정식 절차를 밟지 않으면 부는 될 수 있지만 처는 될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아내가 아니면서 정을 두고 깊게 사귀는 여자를 정부라고 이야기를 하지 우리가 이를 정처라고 이야기를 하지는 않죠. 그래서 종합 정리를 하면 이 부라는 큰 개념 안에 처가 있고 첩이 있는데 이 처와 첩을 합하면 바로 부가 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자기에 따른 아내의 호칭에 대해서 살펴볼 건데요. 우리가 방금 살펴본 처 같은 경우는 평민의 정식 배우자를 의미를 합니다. 그런데 자기가 높은 제후의 정식 배우자의 경우에는 부인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대부의 사람이다. 대부의 아내다 라는 뜻입니다. 이 대부는 공경대부할 때 그 대부입니다. 대부의 아내다. 대부의 사람이다. 그렇기 때문에 부인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지요. 다음으로 왕의 정식 배우자를 후라고 부릅니다. 명성황후할 때 그 후인데요. 황제의 정식 배우자면 황후고 왕의 정식 배우자면 왕후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렇게 처, 부인, 후로 자기에 따른 아내의 호칭을 정리해봤습니다. 마지막으로 관련한 국어어휘 정리해 보겠습니다. 부부입니다. 지아비와 그의 아내죠. 다음으로 주부입니다. 안주인인 아내다 라는 뜻인데요. 남편은 주인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다음으로 현모, 양처입니다. 현한, 모이면서 량한 처다. 현명한 어머니면서 좋은 아내다 라는 뜻이죠. 다음으로 일부, 일처제입니다. 한 지아비, 즉 일부의 하나의 배우자다. 일처다. 하나의 지아비는 하나의 배우자만 허용한다라는 제도를 일부 일처제라고 부르죠. 다음으로 일부 다처제입니다. 일부가 다처를 가짐을 허용하는 제도라서 일부 다처제이죠. 저는 이 첫자가 안의 부자가 아니라는 점을 여러분들이 유의해 주셨으면 합니다. 그러니까 이 첫자는 부자와 다르게 정식 절차를 밟아야 우리가 처라고 부를 수가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일부 다처제라고 하면 그냥 여러 명의 부인이다 이런 게 아니라 여러 명의 정식 부인을 허용을 하는 제도다. 이렇게 명확하게 이해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어처입니다. 높은 사람의 처라는 뜻이죠. 천자의 최하위 궁녀를 의미하는 단어인데요. 사실상의 첩이죠. 그런데 왜 어첩이라고 이야기를 안 하고 어처라고 이야기를 할까요? 어라는 글자는 되게 높은 사람한테 쓰는 글자인데 첩이라는 글자와 어라는 글자가 서로 격이 맞지 않기 때문에
이 첩이라는 격을 처로 격상했다. 즉 어와 격에 맞는 처를 택해가지고 어처라는 단어가 만들어졌다. 여러분들이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